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굉장히 친숙한 분위기인 게 제 공연하고 연령대가 너무 비슷해서 예, 좋습니다. 강사라고 말하기도 참 웃긴데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말을 하러 오는 자리여서 그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은 안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본분에 충실하느라고. 어, 네, 끝나지 않은 도전입니다. 사실 좀 전에 영상이 사진 4장으로, 하지만 또 사진 4장인데 또 최근에 한 공연 사진 4장입니다. 예전이 아니라. 근데 그 4장을 갖다 저렇게 멋있게 만드셨네요. 근데 원래 분위기가 이런가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좀 제가 10년 동안 접해본 분위기 중에 가장 엄숙한 분위기거든요. 자,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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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리를 뜨게, 소리도 넣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와 퍼포먼스는 나의 인생. 그, 저는 사실, 올해로 데뷔한 지 이제 11년째를 맞이하는데,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제가 11년을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예, 저도 못 했었고요. 예, 그랬는데, 저는 처음 제가 가수가 되면 이제 보통 가수로서 섭외를 받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이정현 씨, 조 PD 씨와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조 PD의 뒤를 이어서 얼굴 없는 가수로 처음에 이제 섭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자. 목소리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랬다가 어, 이정현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막 한참 테크노 추고 이제 1위를 했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간 거예요. 그랬다가 저는 그냥 좋은 날이니까 평소에 하던 걸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보시다가 저 음악 꺼보라고, 제 하는 거 저거 변수가 있지 않냐고, 저거를 TV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거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매니저들과 사장님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그럼 제 얼굴은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가면을 씌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11년 전에 제가 했던 모습들을 보면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못 보겠어요. 정장이었어요. 그 옷의 장르는 정장이었는데 어, 한 옷 안에 칠원색이 다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빨주노초 타한보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포장지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의 옷도 있었고,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이 이제 그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인터뷰 중에 한 얘기가 실제로 미국의 음악 대학교들에서는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팀은 이제 예전에 70년대에 여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여장한 거를 지금 보면 어떠냐라고 10년 뒤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It looks ridiculous but it worked then,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건 지금 보면 웃겨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먹혔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련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어려서 그랬었나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떤 그 절박함이 가져온 결과물이었겠죠. 처음 시작은. 저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제가 현장에 도착하면 가수는 아직 안 왔냐, 접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놀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새라는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처음 반응이 바로 온 게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를 부른 후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데뷔 시점으로 아시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개월 동안 정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이걸 앞구르기를 하면 반응이 올까? 뭘 해야 될까? 막 별 생각 다 하다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정장 속에 흰 남방, 이 지금 같은 흰 남방을 입었는데 이제 제가 팔이 두꺼우니까 팔을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이 자른 거였어요. 이제 이 자켓이 우니까 그냥 그 의도가 다였는데 제가 하다가 너무 덥고 또 반응이 너무 없어서 답답하니까 이제 자켓을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무엇을 위해서 저걸 벗을까? 이제 팔이 그냥 다 살인데.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시점부터가 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춤도 처음에 안무팀이 만들었던 춤을 췄더니 제 몸이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저같이 생긴 가수는 전혀 없었고 또 너무 꽃같이 생긴 남자분들이 꽃다운 멘트를 하고 꽃처럼 무대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명이서 똑같은 동작을 추고 뭐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위 후보 올라가면은 뭐 오른 것만 해도 영광이고 1위 안 해도 된다. 사실 하고 싶거든요. 오른 것만 어떻게 영광이에요. 올랐으면 해야죠. 근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보다가 그냥 무리수일 수도 있겠으나 뭐 맞아 죽나 굶어 죽나 어차피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반대길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두가 군무를 출 때 혼자서 제가 동네에서 추던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두가 겸손할 때 혼자 겸손 안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무리수적인 시도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그래서 그걸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저는 나이트클럽에 갑니다란 말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11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제가 뭔가를 의도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11년째 비주얼부터 별로 이렇게 그닥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주얼이 안 변하는 연예인으로도 저는 손꼽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웃자고 던진 건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말 처음이에요, 이런 반응은. 11년째 비주얼이 안 변했다는데 거기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이런 반응은 또 처음. 예.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성과 심지어 영구함을 지닐 수 있는 트렌드가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쪽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트렌드 잘못 쫓아가다가 정말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보단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제 게 아니거든요. 트렌드는 시절의 것이고 브랜드는 제 거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보다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뷔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 가수 선배님들 중에 그 무림의 수많은 강자들을 뒤로 하고 현재까지 이름을 드높이고 계신 선배님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이문세 씨나 김장훈 씨나 이승철 씨, 신승훈 씨, 뭐 이승환 씨 등등등등. 그 시절에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가수들이 계셨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분들을 손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공연에 매진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한 발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 가수가 오래 가려면 공연인가 보다. 그 형들을 보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많은 도움들을 주셔서 또래 중에는 일찍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7년 정도 공연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연장에서 이제 항상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미치고 싶은 사람, 미칠 것 같은 사람, 미친 사람 다 모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항상 물어보곤 하는데, 되게 미치고 싶은 사람하고 미칠 것 같은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언짢아 하셨었어요.
아니 유료 관객을 저 자식이 막 이런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근데 지금은 이 미친다라는 단어 자체가 세월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미친놈이 멋있고 각광받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저는 공연을 할 때 제가 진짜 추구하는 공연 문화는 그렇게 제가 뭔가를 추구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제 공연에 오셨던 분들 계시겠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공연이 어떤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공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다 같이 동시에 뛰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000분이 계시다면 무대 위에 저까지 12,001명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뛰다 이제 관객들이 뛰실 때 이제 긴장을 할 때는 그걸 못 보다가 어느 순간 그 상황이 익숙해진 시점부터 그분들의 표정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12,000명의 표정이 똑같습니다. 뛸 때 표정이. 그 표정은 정말 그 딱 곧 뛰는 그 순간의 표정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너무 즐거운 그냥 완구를 처음 선물 받은 5세에서 7세가량이 지니는 표정을 평균 연령 29세의 12,000명이 짓고 계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표정일까? 화면으로 찍은 걸 봤더니 저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12,001명이 각기 다른 사연과 삶을 살고 있는 12,001명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딱 결심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진짜 멋있는 작업이구나. 그러니까 가끔 공연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갱생원에 오셨다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정말 저 역시도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뭐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또한 공연장만큼 걱정 고민이 없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현재는. 그래서 같이 뛸 때 보면 그냥 여기가 거긴가 보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공연에 굉장히 매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연에는 뭐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들 해요. 사람에 열광하는 공연과 상황에 열광하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 공연은 철저하게 후자에 해당되는 공연입니다. 근데 그게 가수 본인으로서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분류되는 자로서 사실 섭섭하게 느껴졌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7년 정도 공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사람한테 열광하는 공연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늙거나 조금이라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희석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다만 상황에 열광을 하는 공연은 제가 어찌되건 저찌되건 간에 그 상황을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지속성이 생긴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영원할 수는 없겠으나 상황이란 건 사람의 생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해서 드리면 그 상황은 좀 지속성이 사람보다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심지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이 지속성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연을 할 때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출이나 이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크레인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뭐 2층 앞에 가서 서서 눈을 마주 보면서 노래를 하는 그게 뭐 연출일 수도 있고 이벤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크레인을 타는 그림이 처음에는 그 크레인의 등장만으로도 이야 한국 공연장에 저런 중장비가 나오는구나. 우리 오늘 본 좀 뽑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슉 뭐가 나오니까 우와 이랬었는데 이제는 크레인도 굉장히 모두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저희 직업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익숙함이거든요. 그 사람이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 보면 안 뜨겁잖아요. 그리고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라는 걸 저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크레인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발라드를 부르다가 잠시 불을 껐다가 불이 켜면은 2층 앞에 대져 있는 건 거죠.
그러면은 관객 입장에서 보기엔 불이 잠깐 꺼졌다 켜지면 제가 눈앞에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연 혹은 연출 혹은 이벤트라 함은 그 타이밍과 심리학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냥 공중에 떠서 위험해 보이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지. 근데 진짜로 그 감정 없는 표정을 봤어요. 진짜 힘들게 딱 차고 2층 앞에 탁 갔는데 진짜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그거 있잖아요. 지금 왜 여기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타이밍과 어떤 타점에 날아가느냐가 사실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느냐 안 드릴 수 있느냐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사진이나 어떤 연애 정보 프로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여장을 하고 여자 가수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수영복을 입고 이제 비욘세 흉내를 냈었는데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기억은 지워져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커도 네이버에 저를 검색하면 저의 수영복 사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좋을 땐 언제냐면 남이 좋아하는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보기 위해서 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공연을 할 때 관객들한테나 저한테나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 얘기를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쪽팔림은 순간이고 추억은 영원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관객들도. 그러니까 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상황에 열광을 하게끔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참 잘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 공연장에 오실 때는 굉장히 큰 맘 먹고 오시고 마음을 비우고 오시고 본인의 위치나 나이 여러 가지를 잊고 오시고 힐을 신고 오셨던 여성분들이 힐을 벗고 맨발로 뛰시다가 그것도 모자르면은 양말도 벗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예쁘게 정말 꽃처럼 예쁘게 정말 정장 비스무리하게 잘 차려입고 오신 30대 여성분이 힐을 벗고 양말을 벗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상황을 보러 온 거구나. 어, 이게 조금 더 가수 싸이나 연예인 싸이의 인지도를 이용한 공연보단 수명이 길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트렌드란 단어 참 매력적인데 굉장히 저희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야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킹 더 트렌드, 메이킹 더 브랜드가 저의 주관과는 좀 더 맞습니다. 사실 메이킹 더 브랜드, 그다음에 메이크 잇 그랜드 요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음,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국에 어딜 가나 저는 특이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저를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가수가 다 특이하진 않잖아요. 가수들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편에 10년째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공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큰 웃음이 나온, 네. 근데 그 공백이 기간 동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으면은 바로 아웃이거든요. 근데 대체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제 자리에 누가 이렇게 쉽사리 들어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은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어, 특이하다는 소리를 10년, 11년째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상품이. 근데 저는 이쯤 되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10년째 특이한 것은 특별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계속 특이할 수도 있겠으나 특이하다라는 게 특별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어, 10년째, 11년째
어떤 일련의 질서와 패턴을 지니고 계속해서 특이하다면 특별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특이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파격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비주얼부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무슨 짓이냐, 나이 들어 주책이다, 나이 값을 못한다. 저는 슬슬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반면 연기자들은 나이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하지만 가수들은 현재 조용필 선생님도 오빠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항상 그냥 나이가 없어야 되는 게 저는 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제 나이는 싸이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결국엔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건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다. 뭐 비근한 예로 제조업의 예를 든다 쳐도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팔면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종을 불문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일도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일이죠. 어, 이 사람이 여기 계신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취향도 작용을 하고 주관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주로 저희 쪽 일은 다 상대평가를 받는 일입니다. 다만 트렌드는 아까 처음에 서두부터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간사하고 또 너무나 자주 바뀌고 심지어 복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돌아서 계속 이렇게 자전축처럼 돌거든요. 하지만 브랜드는 돌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없어지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트렌드를 좇기보단 브랜드를 만드심이 어떨까라는 의견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